최근 미니멀리스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최소한을 뜻하는 미니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건을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고서 홀가분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문득 깨닫고 보면 옷장안은 어느새 옷으로 넘쳐나고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은 방 한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. 샀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장을 돌아보고 멈칫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물건들에 쌓여 늘 불안정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쌓이고 쌓인 물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양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왜 사용하지 않는 거죠? 언제 입을 건가요? 언제 읽을 건가요? 다양한 물건들이 보내는 무언의 질문에 우리의 죄책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. 때로는 단순히 여기 물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곤해지기도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딸콩맘입니다. 오늘은 책의 프롤로그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봤는데요.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. 저는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외침인 줄 알았어요. 제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좀 다시 찾아서 읽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겠다. 쓸데없이 넘치는 물건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. 그런데 때마침 이 책을 보게 된 거죠. 아마 제가 또 고민만 하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쳐 버릴까봐 이번엔 꼭 실천에 옮겨라. 이런 하늘의 계시?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 넘치는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? 사실 저는 뭘 잘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. 버릴까 싶다가도 꼭 나중에 찾을 것 같고 지금 쓰진 않지만 왠지 그냥 버리기에는 그 퀄리티가 좀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어떤 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그 못 버리는 이유는 다 있죠, 제각각.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 생활할 때 그 물건들은 대부분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여기저기 숨겨져서 방치되어 있거든요.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. 그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다고 꺼내놓은 물건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수납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 쌓여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도 되게 심란해지잖아요. 바로 이 책은 이렇게 물건을 비우고 물질적으로는 가볍게 살지만 그 비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기 개발을 이루면서 실제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살고 있는 10명의 미니멀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부, 회사원, 만화가, 정리 전문가, 다양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일본 사람들인데요. 책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과 기준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는지, 또 그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지에 대해서 편안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럼 좀 책을 들여다볼까요? 네, 아까 읽어드렸던 프롤로그 부분이고요. 지금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그 본인의 미니멀 라이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유루리 마이라는 사람이고 직업은 만화가입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비우고 심플하게 살고 있는지 보는 사람마저도 굉장히 딱 정리정돈돼 있어서 편안하죠. 네.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도 되게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럼 정말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는 것이 불편하진 않은지, 실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때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
좀 알아보면 좋겠죠. 그래서 제가 목차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지금 10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요. 근데 이제 각각의 조금씩 포커스가 다른데 이 첫 번째 사람인 유루리 마이라는 사람은 만화가인데요. 이 사람이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된 계기는 본인 자체는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한데 그 가족들은 사실 동의를 못 했었대요. 굉장히 그 많은 물건들, 저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렇게 물건들이 넘쳐나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 가족들조차도 이제 물건을 단순히 비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. 바로 지진 때문이었대요. 그때 그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쏟아지잖아요.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맞을 뻔했대요. 그래서 정말 위험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 돼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작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 꺼내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계기로 가족들도 이제 필요한 물건들만 두고 비우기 시작했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딱 한 곳에 정리가 돼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아즈키라는 분이 있어요. 지금 이제 5번째 소개되는 사람인데 이분은 주부인데 굉장히 또 이 집 또한 참 물건이 없죠. 물건을 비울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비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부분 읽어 드릴게요. 저는 원래 허영심이 있어서 남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잔뜩 물건을 사서 쌓아두었어요. 그런데 미니멀리스트의 세계를 알고 나서는 물건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차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죠. 버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지 그것만 생각했다. 앞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데?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없거든요. 버릴지 말지의 판단은 어느 정도 훈련으로 익숙해져요. 또 버리면 버릴수록 결단 내리는 속도도 빨라지고요. 전 오히려 망설여질 때는 과감히 버립니다. 저는 이 부분 딱 읽고서 약간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? 저희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. 지금 쓰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경우.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없대요. 그쵸? 사실은 언젠가는 쓸 수 물론 모두 다 소용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만들어지기도 했고 저희가 또 구매도 했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냥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. 그냥 이렇게 버릴 때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살짝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,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물건들의 기준을 조금 더 과감해지게 만들었던 그런 구문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제 마지막에 이분인데 오훔이라는 분이에요. 이분은 그냥 주부이면서 회사원인데 되게 깔끔하죠. 근데 이분은 이 시작하는 계기 자체가 약간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대요. 그치, 한번 청소를 할 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딱 물건을 줄이고 나니까 청소 시간이 확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다는 거죠. 주말에도 예전 같으면 청소와 쇼핑으로 시간을 다 보냈을 테지만 지금은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기도 한다.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진정한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. 저는 이 말도 되게 공감했어요. 사실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장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 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먼지들 닦는 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
뭐 하루 이틀은 정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틀, 3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매일 그 시간을 쓰는 게 사실 아깝기도 하잖아요. 근데 물건이 그만큼 없다 하면 청소도 매일 깔끔히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시간도 줄이고 그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진짜 딱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을 비우기 위한 방법, 뭐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된다,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물건을 줄이는 삶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가를 각각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10명의 이제 삶을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. 비우는 삶의 좋은 점은 뭔가? 첫 번째, 청소 정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. 그렇죠? 그리고 두 번째, 있어야 하는 물건을 소중히 사고 소중히 다룰 수 있다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볼펜이 하나 딱 놓여 있어도 그 볼펜이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볼펜조차도 좋은 거,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, 그 볼펜, 딱 그 마음에 들고 좋은 거 하나만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너무 소중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것도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. 정말 잘 나오고 내가 마음에 드는 펜 한 자루를 잘 꽂아놓고 잘 사용하는 게 훨씬 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나 정리된 공간이 마음의 여유를 주고 또 실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. 네. 사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막 정리 안 되고 청소 안 된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.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이렇게 정돈된 가운데 차 한 잔 놓고 여유롭게 읽을 때 그 책도 더 잘 읽히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맞아요. 그런 정돈된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집을 치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집을 치움으로써 내 삶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쓸데없이 들여야 되는 시간들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. 결국 물건으로부터 받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 오늘 책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. 간단히 제 생각과 함께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요. 같이 이렇게 비우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를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책을 읽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